어제 정부가 그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그 초지능, 초연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5G 통신 인프라 확충, 그리고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집중 육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 다음 달에 출범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그 야심차게 발표한 정부의 청사진도 결국 컨트롤 타워인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긴급 자담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지드넷은 그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인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또 정책 혁신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인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진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여기 참석한 분들이 정계, 업계, 학계를 망라해서 최고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먼저 우리 참석자들의 컨센서스도 좀 모을 겸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디파인을 좀 간단하게 하고요. 시작할까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용어가 아직도 굉장히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인들한테는. 또 일부 학자에서는 지금 시점이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좀 돌직구처럼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더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질문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어떤 존재 이유와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관점에서 보실 때 내달 출범할 위원회는 어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범람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16년 1월 달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제안했던 그 주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국이 아주 물밀듯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어떻게 보면 4차 혁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 4차 혁명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갖고 있는 개념이라든가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4차 혁명이란 우리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에다가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초연결과 초지능을 기반하는 어떤 지능화 혁명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어떤 핵심 ICT 기술들이 전 산업에 융합이 되면서 여기서 경제 사회가 어떤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것,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4차 혁명이라는 어떤 개념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 속에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1위까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또 수많은 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수많은 때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발맞추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였던 ICT 르네상스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발돋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우선 아까 4차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건 사실이나 이 산업 구조 그리고 또 일자리, 우리 생활 양식까지 전반적인 그 혁명적 영향력을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산업혁명이란 말이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지금 4차라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소프트웨어 그리고 ICT 기술에 의한 초연결 초지능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그 산업 지형이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고 해외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동안 9년 동안 ICT나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우리 국가의 경쟁력 추락 이런 것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5대 기업이 모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해외의 주요 국가들 안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 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전략적 기반 하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절실한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강하게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모든 그 구성원들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DJ 노무현 정부에서 ICT 강국을 살려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ICT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경험을 살려서 ICT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대대적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왜 혁명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틀, 기존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과 딱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득권에 둘러싸여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스타트업이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역량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런 국가 변혁의 기회로 삼을 조정과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뭐 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전반의 변혁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 기술적인 요소, 산업의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것은 이 사회문화적으로 변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결국 욕망과 기술이 만나야 된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이 기술이라고 하는 촉발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 대규모적인 어떤 이 변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실직자가 많아질 것이다, 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염려들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기술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다. 단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현상을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결국 이 인류가 만들어 온 어떤 그 기술과 산업의 역사들을 쭉 이제 긴 호흡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대체하는 기술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진 완력을 힘을 대체하는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양적인 생산 능력, 노동력을 대체하는 쪽에서 이제 일어났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이 뇌의 인지 능력을 대체하는 쪽, 이 인터넷이나 이제 이 정보를 갖다 게더링하는 그런 이 쪽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지능과 관련된 지적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인류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결국 인간은 지속적으로 연결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건 뭐 4차 산업혁명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의 전조 현상이 맞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직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책이나 기술적으로나 준비를 할 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AI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말씀이 사실 맞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현재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정의된 내용입니다. 이제 아까 그 미국의 5대 회사가 다 이제 플랫폼 회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생태계를 이야기할 때 IT 기술을 생태계할 때 NCPD라고 그럽니다.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컨텐츠, 플랫폼, 디바이스 이 네 개가 어우러지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전 통신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LTE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LTE를 쓰면서 약간 어떤 폭발적 데이터 사용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IoT라는 단어도 쓰고 요즘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쓰는데 IoT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를 써서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어떤 능력을 또 넘어서는 AI가 결국 이제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NCPD 상에서 이미 준비됐고요. 그게 아까 우리 저 위원님 말씀처럼 이 ICT 기술이 전 산업에 융합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생산성의 향상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생산성 향상이 그냥 거기 혼자 있지 않고 그게 중소기업들과 연결되면서 어떤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출산이나 뭐 고령화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언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부터 2G, 3G, 4G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5G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신이 진화되면서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LTE 나오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고 그 베이스는 ICT였고 물론 가장 중요한 기술이 AI지만요. 그런데 왜 약간 혼돈스러워하냐? 혹시 키워드들만 이렇게 범람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모든 ICT 요소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우리가 유념할 게 이 가상과 물리 세계가 융합된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사연을 이미 말씀했고요. 우리가 언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다음 원격 의료 이게 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삶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실체를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완성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